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카페에서 라떼 한 잔을 만들며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그 단어,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는지 말이죠. 1장 1894년 독일 라이프치히의 어느 가을. 1894년 독일 라이프치히.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던 어느 오후, 22살의 대학생 한스 밀러는 두꺼운 외투깃을 여미며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철학과 수업 교재가 들려 있었지만 지금 그가 향하는 곳은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한스, 오늘은 제 시간에 왔군.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쾌니이 서점의 주인 헤르만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스는 미안한 듯 웃으며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제 칸트 철학 강의가 늦게 끝나서요. 오늘은 어떤 책들을 정리해야 하나요? 한스가 이 서점에서 일하는 건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였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찼죠. 그래서 한스는 강의가 없는 오후 시간마다 이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때로는 번역 일도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이런 부업을 ARBEIT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ARBEIT는 단순히 일 또는 노동을 뜻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며 하는 이런 일시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일을 가리킬 때는 특별히 네벤 아르바이트엔 EBEN ARBEIT, 즉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불렀습니다. 한스, 이 책들은 철학 코너에, 저것들은 문학 코너에 놓아주게. 헤르만 아저씨의 목소리에 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점 문이 달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괴테의 파우스트 초판본이 있나요? 들어온 건 한스와 비슷한 나이의 동양인 청년이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독일어였죠. 아, 네. 잠시만요. 한스가 대답하며 책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다나카 게이이치로, 일본에서 온 의학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도 한스처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병원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병원에서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두 청년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는 독일 청년, 하나는 일본 유학생. 둘 다 꿈을 위해, 공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2장 1920년대 일본, 도쿄의 카페에서. 시간이 흘러 1920년대 도쿄. 다이쇼 시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긴자의 한 모던한 카페 파울리스타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주문 받으러 가주세요. 20살의 대학생 사토 미노루가 앞치마끈을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와세다 대학교 문학과 학생이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노루와 그의 친구들은 이런 일을 아르바이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선배들이 전해준 이 단어가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미노루, 너도 아르바이토 하니? 요즘 대학생들은 모두 하는군. 단골 손님인 중년 신사가 신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네,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사실 미노루에게 이 아르바이토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문인들, 예술가들과의 대화는 그의 문학적 감성을 키워주었죠.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노루는 친구 다케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노루, 너는 이 아르바이토를 어떻게 생각해? 글쎄, 독일에서는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더 일시적이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니까. 맞아. 어른들의 직업과는 다른 거지. 그렇게 일본에서 아르바이토는 학생들이 하는 특별한 형태의 일시적 노동이라는 의미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독일어 ARBIT의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변화한 거죠. 3장 1960년대 한국, 서울의 다방 1963년 서울 종로 대학로 근처의 작은 다방 청춘다방에는 항상 대학생들로 푹 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학교 영문과 2학년인 김영희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영희 양, 오늘도 왔구나. 테이블 5번에서 커피 주문이 들어왔어. 다방 마담인 정 사장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은 원피스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일본어의 영향으로 많은 단어들이 우리 언어에 스며들었는데 아르바이토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혼용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희야, 너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거니? 같은 대학 선배인 민수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집에서는 등록금을 모두 대주기 힘들어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 내 후배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군.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는 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곤 했죠. 하지만 영희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방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마이너스 문인, 기자, 교수,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사장 1980년대 언어의 정착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도 늘어났죠.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과외, 학원 보조, 이벤트 도우미. 야, 너도 아르바이트 해봐. 요즘 패밀리마트에서 시간당 500원 준다더라. 진짜? 나도 용돈 좀 벌어야 하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기르는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5장 현재 그리고 미래 2025년 현재 아르바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투잡, 은퇴 후 노인들의 일자리까지도 아르바이트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단어 속에는 여전히 130여 년 전
독일 대학생 한스의 이야기가 1920년대 도쿄 카페에서 일하던 미노루의 꿈이 1960년대 서울 다방에서 학비를 벌던 영희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살아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고 시대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죠. 독일어 ARBIT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참 길고도 의미 깊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변화하고 각 나라의 문화와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오늘도 전국의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학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1890년대 독일 대학생들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이어받고 문화를 전달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130년 전 독일 청년의 노력과 100년 전 일본 청년의 꿈과 60년 전 한국 청년의 희망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오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역사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